안녕하세요. 두강에서 외대부고 반을 맡고 있는 김창영 선생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은 저희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외대부고가 이번에 입학이 조금 늦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또 잘 마무리하고 1학기 때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제가 화목토로 이제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이제 3월 1일부터 저희가 외대부고 특징이 이번에 수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주 1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놓는 게 일단 좋아요.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화목토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 이제 3월 10일인가 11일인가 그쯤에 이제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이제 3월 15일부터 그러니까 8일부터가 이제 5일부터 같은 겁니다. 3월 15일이 토요일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토요일 주 1회로 그래서 이제 총 9회 정도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제 간략한 현재 소개고요. 일단은 제가 앞으로 오늘 설명회 동안 말씀드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빙성을 높이고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외대부 가르쳤을 때 아이들 중에 60%가 1등급이 나왔습니다. 이게 현재 4%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이제 10%가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냥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전교 1등이 나왔었고요. 2학기 통합을 했을 때 전원 모두 1등급 나왔습니다. 이게 제 원년 멤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1년 동안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선 딱 한 명 빼고 3명이 전교 5등 안에 다 들었고요. 그 중에 이제 2등이 있었습니다. 1등을 못했네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합산으로 2개 틀렸던 친구가 딱 2명 있었어요. 전교에 중간 기말 합쳐서 2개 틀렸던 친구가 저희 반에 한 명이 딱 2개를 틀렸었는데 배점 차이로 2등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사실 성적에는 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장 트렌디한 외대부고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외대부고 1등급 중에 절반이 제 반의 수강생이었고 그러면 애초에 수강생이 많았던 거 아니냐? 아닙니다. 걔네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면 웬만하면 1등급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이제 기반하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커리큘럼입니다. 뭐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학 때는 다음 학기 거, 다다음 학기 거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학기 때는 당연히 그 학기 거 내신 대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써 있진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중 것들 있잖아요. 뭐 미적분, 투, 뭐 이런 과목들은 아이들이 뭐 한번 배웠었을 수도 있고 안 배웠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이때 좀 메인으로 보기에는 너무 헤비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프리시즌이라고 있습니다. 방학과 학기 사이, 예컨대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사이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놉니다. 그래서 그때 짤막짤막하게 제가 단기 특강 형태로 이제 미적분 2나 나중에 나오는 확통 같은 것들 이제 진행을 합니다. 어머님들께서 또 제가 학부모님들께 뵈다 보면은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게 선행을 해야 합니다. 외대부고는 특히나 왜 그러냐면 2학년 때부터 이미 수원 2를 다 나가잖아요. 수원 2를 하기보다 이제 대수랑 미적분 1, 2를 나가죠. 1까지가 이제 1학기 때 나가고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2와 확통을 다 나가요. 이게 원래 같으면은 일반고 과정에서는 3년치거든요. 그걸 이제 2년 만에 끝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 촉박하다. 그리고 좀 더 완성이 빨리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는 대수랑 미적분 1 다 같이 나가는 거죠. 현재 뭐 2학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잘 봐야 되는 시험, 그 시험지에 대한 분석부터 해볼게요. 외대부고 시험지는 당연히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기본, 실력, 심화 있고요. 현실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제가 각각 아이들이 뭐 어느 정도 현재 수준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 문제의 정의가 뭐냐면 이건 틀리면 안 된다의 정의입니다. 이건 틀리면 안 돼. 틀리면 무조건 아이 탓입니다. 이건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 다 맞춘다. 실수로 틀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실수까지 잡아내는 것 또한 강사의 역량이자 아이의 역량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춘다. 만약 이걸 못 맞춘다면은 사실 어느 문제집이든 어느 강의든 들어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실력인데 실력 문제는 정의가 이래요.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개념만 알고 바로 풀진 못하지만 외대보고 문제에 보면 적당한 난이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력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등급 받으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가 정의예요. 1등급 받으려면.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요건 이제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어느 학원을 가도 어느 문제집을 풀더라도 적당히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난이도. 시중에 있는 문제집으로 말씀을 드리면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어려운 문제집의 어려운 난이도가 실력 문제예요. 그게 실력 문제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심화 문제는 뭐냐? 시중 문제집으로 커버가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그냥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실력까지는 다 맞추고 심화를 그러면 어떻게 부분적으로 맞춰낼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게 외대부고에서는 가장 크게 뭐냐? 부교재입니다. 이게 특히 1학년은 그래요. 제가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부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킬러들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대부고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다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부교재에서 어차피 나올 킬러 문항들에 대한 완벽한 해설이 다 들어갔었기 때문이 가장 큽니다. 이걸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2학기 기말고사, 작년이죠 이제. 거기서 어려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문항이 9문제가 있었고, 제가 뭐 지난번 설명회 때 오신 분들은 또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 9문제 중에 저희가, 우리 아이가 수학적 머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문제 중에 이거는 무조건 맞출 수 있었다 하는 문항 수가 몇 개일 것 같으세요? 단언컨대 9개입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머리가 안 좋아도 태생적으로 좀 DNA가 좋지 않아도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차차 설득해 드릴게요. 자, 왼쪽 문제가 실제 이번 외대부고 킬러로 출제되었던 문제였어요. 이제 아이들도 좀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하노이 탑 아시죠 다들? 하노이 탑. 원판 6개 있는데 크기가 다른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원판 3개만 보이도록 배열하는 게 몇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까라는 문제예요. 자, 벌써 헷갈리죠? 25문제였는데 그 중에 17번째 문제였습니다. 아직 킬러로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난이도가 요래요. 이거를 처음에 풀라고 하면 혹시 지금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 문항이 그러면 처음은 아느냐? 아닙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게 뭐냐면 외대부고 부교재 문제였습니다. 동일하게 있는 거죠. 숫자만 바꿔서 나온 거예요. 그럼 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아이의 사고력을 늘려서, 수학 실력을 늘려서 킬러를 맞추는 건 굉장히 이상적이죠. 하지만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수학 실력이 단기간에 잘 늘지 않아요. 그건 그동안 해온 겁니다. 그럼 우리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수업 9번 남았는데, 그때 수학 실력 당연히 늘리는 게 중요하죠. 제가 그렇다고 수학 실력을 낮추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점수를 가장 높이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풀이를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아이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네, 다 알고 있겠죠. 부교재 푸니까. 근데 차원이 다른 풀이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문제 10초 안에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모르죠. 아마 모릅니다. 제 학생 말고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전국에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런 풀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보자마자 10초 안에 풀고 넘어가요. 그럼 다른 어려운 문제들, 본인이 실수했을 수도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한 문항들 있죠. 거기서 시간 세이브가 됩니다. 이거 숫자만 바꾸면 풀이가 어차피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다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시간 어차피 풀이 알아도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요 문항을 변형을 해주는데, 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2문제거든요. 여러 문제로 변형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해주고 어떠한 풀이를 제시해 준 다음에 그거를 여기에 적용해서 푸는 것까지 적용을 시켜서 완성을 시켜요. 그럼 시험장 가서 무조건 풀 수 있겠죠. 그다음에 25번 문제, 마지막 킬러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모르면 진짜 절대 못 풉니다. 요 그래프 개형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저한테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근데 이 문제 나왔을 때 전교에서 아이들이 다 틀렸습니다. 이거 기말고사 마지막 문제 킬러였어요. 엄청난 킬러였어요. 다 틀렸는데 이 문제 시험 끝나고 나서 제 수강생 중에 한 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쌤, 25번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쌤이 얘기해 주셨던 거 나왔어요. 그 공식 써서
선생님 들었던 애들은 다 맞췄는데 다른 애들 다 틀렸어요 라고 학생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요 풀이의 차이입니다. 25번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도 풀이 알면 바로 1분 정도 걸려요. 이건 좀 복잡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24번 문제였습니다. 요 문제는 그 두 번째 킬러였던 거죠.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였으니까. 제일 어려웠던 두 번째 문제였어요. 요 문항 지금 아이가 숫자 써놓은 거 제가 풀이까지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이거 더 써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아이가 딱 써놓은 숫자 전체로 다 잘라서 보여드린 거예요. 제 수강생 다른 친구였고 방금 말씀드린 친구와 다른 친구였고 이렇게 숫자 몇 개 끄적이고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시험 끝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24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 풀어서 30초 만에 풀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말한 거죠.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수학적 기본기가 탄탄하다라면 요거가 완성이 되면 1등급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아직 수학을 잘 몰라요. 그냥 적당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푸는데 좀 틀려요, 많이. 그러면은 사실 이건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수학은 편법이 약일 수도 있고 독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머님들이 사실은 잘 맞춰서 판단하셔야 돼요. 뭐 제 수업뿐 아니라 어느 강사분을 듣더라도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기본기가 되어 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 무조건 1등까지 노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풀이가 뭐 이렇게 달라? 어차피 여기 대치동 강사 엄청 많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전 단언컨대 제가 대치동에서 가장 똑똑한 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이제 수업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외대보고 실전형 맞춤 테스트. 이거 뭐냐면 학교에서 부교재 나오잖아요. 부교재 나오고 학교 시험 형태 있잖아요. 동일하게 다 나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객관식 25문제였거든요. 단답형 주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주관식이 없으니까 객관식을 어떻게 하면 찍어서 맞출 수 있는가까지 강의를 해줬어요. 이제 점수 내야 되니까. 그렇다고 수학을 제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본기는 가져가면서 그런 해설 강의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교재 변형 문제 동일하게 내주고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이 외대보고 수학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이 저랑 결이 되게 비슷하세요. 제가 외대보고 수학쌤이 운영하는 수학 유튜브 채널까지 다 봤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 수학 문제 푸는 거 막 나오거든요. 저랑 결이 되게 비슷하세요. 그래서 제가 내는 거나 제 풀이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저를 만약에 아신다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들이 그냥 복잡한 게 아니에요. 조금 머리를 써보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을 보통 많이 냅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그런 풀이들을 많이 제공을 해줬고 그래서 그동안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스피어매스라는 건 뭐냐면 기출을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0개 모아놨어요. 1000개.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천재. 문제 제자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의적 표현이죠. 이거 다 풀면 천재가 된다. 무조건 이거 다 풀면 1등급 나온다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안 해오잖아요. 저는 막 혼내진 않습니다. 전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2등급 받고 싶다고? 라고 얘기를 해요. 전 분명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풀면 1등급 나온다. 근데 너가 안 푼 거 아니냐. 그럼 2등급 나오면 너 탓인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이들이 열심히 풀게끔 이제 하면 요 첫 문제를 풀면 그동안 작년 기준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1등급이 나왔어요. 심지어 4%였는데 10%면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그 기출인데 제가 엄선해 놓은 첫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개별적으로 틀린 것들 다르게 있을 거 아니에요. 테스트나 뭐 워크북에서 풀면서 그거 오답노트 다 제공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교재 나오면은 바로 변형해가지고 한 문제도 아니고 이제 여러 문제 다방면을 이제 변형을 해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맞춰낼 수 있게끔 다 미리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수업 마지막 날에 제가 부교재가 한 2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거 1번부터 200번까지 문제를 다 해설해 줍니다. 마지막 날에. 왜냐면 그 문제가 이제 며칠 후에 시험에 나올 거니까. 아니 근데 아이들이 이거 다 풀어봤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제가 모의 테스트 내보잖아요. 다 풀 줄은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틀려요. 아이들이. 그럼 뭘 보라는 거냐면 너의 풀이와 내가 푼 거의 차이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제가 설명해줬던 어떤 기술들을 이용해서 잘 풀었을 수도 있지만 꼭 어떤 문제들은 몰랐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다 메모해 가서 시험장 가기 전에 암기한 다음에 들어가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 이제 나가는 거고 방학 때는 따로 이제 선행 누적 워크북이라고 해서 이제 뭐
미적 원투 뭐 확통까지 해가지고 누적으로 이제 워크북까지 이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는 제가 밤에 진행을 하고 직접 이제 방학 중엔 제가 워낙 좀 강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데리고 있는 이제 의대생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따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창쌤입니다. 창쌤이 알려준 어떤 방법이 있는데 요걸 의대생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걔 모릅니다. 그럼 저한테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라인 클리닉이 있습니다. 24시간 온라인 클리닉. 제 번호 다 뿌립니다. 그럼 저한테 언제든 연락해 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칼답을 해주고 싶지만 수업을 하느라 못할 수도 있죠. 웬만하면 24시간 내엔 다 답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클리닉이 얼마나 이제 지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냐면 제 수업을 이미 졸업해서 고3이 돼서 제 수업을 듣고 있지 않은 학생이 오늘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질문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것도 이제 저만의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뭐 별다른 건 아니고 관성학습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되게 눈에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어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을 줘야겠다. 그냥 돈을 주지 않습니다. 뭐냐면 노동에 대한 대가예요. 매일매일 숙제를 냅니다. 저는 주 1회죠. 외대보고 수학 다. 다른 학원들 다 1회잖아요. 저는 주 1회 수업은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을 뭐 학교에서 꺼내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숙제는 매일 냅니다. 매일 나눠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하면 뭐 하느냐? 애들이 뭐 안 내면 그만이죠. 그걸 하면 1주차 성공하면은 1,000원 줘요. 2주차 성공하면은 그 숙제에 대한 대가는 2,000원 줍니다. 3주차면 3,000원. 맥시멈 5,000원까지 나가요. 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5,000원까지 나가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환전은 10,000원 기준으로 됩니다. 제가 그 태계 요양이 많진 않아가지고 세종대왕으로만 드려요. 당연히 나가면 어머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열심히 해서 그 뺏어가시고 하시면 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드려요.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아이가 3주차까지 성공해가지고 6,000원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 숙제를 못 하잖아요. 그럼 백이에요. 다시 1,000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말 그대로 관성이에요. 관성. 그동안 내가 5주차 모아온 게 아깝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면 나 1,000원으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알겠죠? 네. 학생들 알겠죠? 그렇게 이제 돈을 줄 겁니다. 네. 돈 준다니까 조금 새록새록 또 눈이 다시 또 바뀌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자기주도 학습적으로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좀 희망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무한히 제공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님들이 제 수업을 듣게 되시면 받으실 성적표예요. 보시면은 누적 그래프, 이제 빨간색이 내 점수, 파란색이 평균입니다. 이 친구는 조금 잘하는 친구였죠. 지금 이거 오답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평균이랑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1등급이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다. 요거는 되게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가볍게 여기실 수 있는데 저는 매번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한테 2학기 기말고사,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SOS를 청하신 어머님이 여러 명 계셨습니다. 중간고사를 다른 학원에서 하시다가 이제 막 그때 한 3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SOS를 쳐셔가지고 기말고사 때 제 반으로 입반했습니다. 그 추가 학생들 중에 딱 1명 빼고 전원 다 기말고사 기준으로 1컷 안에 다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1등급 받는 애들을 1등급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그거는 강사의 역량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3등급 받아온 아이를 1등급으로 만드는 게 저는 능력이라 생각을 해요. 그게 어머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그 아이 중에 한 명도 3등급 받았는데 중간고사 기준으로 기말 때 1컷 받아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감사하다. 저는 이제 무조건 1등급 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합산으로. 근데 진짜 아쉽게 15등 했어요. 14명까지 1등급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저와 같이 모두가가 아니죠. 누구나 1등급을 만들고 싶으신 학부모님들이라면 같이 하는 걸 희망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